성일종 의원이 충남방송에 출연해 서산 태안 지역의 주요 성과와 현안에 대한 계획을 밝혔습니다. 성 의원의 주요 발언 알아봤습니다. 국내 두 번째 해양치유센터가 태안에 조성됐습니다. 센터에선 태안의 대표 해양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충남도가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14일까지 사업용 여객 화물차의 불법 행위 단속에 나섭니다. 충남도는 불법 주정차와 밤샘 주차 등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최근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면서 공공의료 서비스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 내 주요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성일종 의원을 만나 서산 태안 지역의 주요 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정호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12월부터 오는 203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쇄되는 태안화력 발전소. 발전소 6기가 폐쇄되는데 이에 따른 경제적 손실은 약 11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같은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성일종 의원은 태안을 전국 1호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로 지정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로 지정되면 기업 소상공인 지원과 노동자 재취업 훈련, 신산업 투자 유치 등 다양한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 의원은 관련 예산 25억 8천만 원 증액을 추진하고 있는데 최근 예산 협의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예결위원장한테도 얘기를 했고 예결위원을 비롯한 간사들한테도 얘기를 해서 이번에 이 예산을 좀 꼭 태워야 된다. 지역 경제가 혹시 다운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책을 반드시 우리가 예산으로 지원을 해야 되겠다 해서 국회 예산 과정에서 이제 협의는 거의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서산에선 최근 그린도시망공 교통 미래형 항공기체 핵심 부품 시험평가센터 착공식이 열려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센터는 내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314억 원이 투입되며 미래항공기체와 핵심 부품을 검증하는 5개 시험동과 비행시험장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울산, 고흥이 경쟁 지역이었어요. 근데 저희가 이겼죠. 제가 집어넣어서 우리 쪽으로 가져와서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판으로 굉장한 역할을 하게 될 거고 이런 것들이 되면은 인구 소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걱정 안 해도 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성 의원의 제1호 공약인 서산의료원 신간 증축 사업은 지난달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병원 조성을 위해 약 474억 원이 투입되며 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로 조성됩니다. 병원에는 지역 응급센터와 호흡기센터, 심리혈관 외래진료 검사실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오는 2027년 1단계 사업이 완료되면 신간을 지상 8층 규모로 증축하는 2단계 사업이 진행될 계획입니다. 멀리 가시지 않고 시술도 할 수 있고 응급처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선 서산의료원에 오셔서 이 처치를 의료 처방을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큰 병원으로 가셔도 되지요. 이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 한 500억 가까이 되는 금액으로 지금 짓고 있는 겁니다. 서산 태안 지역 현안에 대한 성일종 의원의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 주 월요일 헬로 이슈토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호석입니다. 태안의 국내 두 번째 해양치유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태안군은 10일 남면 달산포에 위치한 해양치유센터에서 개관식을 개최했습니다. 센터 조성에는 304억 원이 투입됐으며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조성됐습니다. 주요 시설은 명상풀과 소금 테라피실, 온열 캡슐과 옥상 인피니티풀 등입니다. 센터에선 태안의 대표 해양자원인 피트와 천일염 등을 활용한 다양한 해양치유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충남도가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14일까지 사업용 여객 화물차의 불법 행위를 단속합니다. 충남도와 시군공무원, 교통안전공단 관계자 등으로 이뤄진 단속반은 터미널과 교통혼잡 구간 등에서 불법 주정차와 밤샘 주차, 불법 구조 변경 등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충남도는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 시정 조치하고 이용객 불편이나 안전을 해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 처분할 방침입니다.
굿모닝 충청 기사입니다. 충남체육회가 운영 중인 공공운동 앱 걷주의 광고 수익 대부분이 직원 급여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됩니다. 체육회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 9월까지 걷주를 통해 발생한 광고 수입은 총 1억 1,843만 원으로 집계됐는데요. 이 기간 수익금 6,747만 원이 사용됐는데 대부분은 계약직 직원 급여와 4대 보험, 초과 근무 수당 등 인건비로 지출됐습니다. 2023년의 경우 2,839만 원을 지출했는데 이 중 95% 이상이 직원 급여 및 수당 명목이었는데요. 지난해에도 마찬가지로 3,428만 원 중 거의 전액이 인건비로 쓰였습니다. 올해는 8월부터 한 달간 급여와 초과 근무 수당 등 4건에 총 479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반면 앱 유지 보수나 콘텐츠 개발 등 서비스 품질 향상 관련 항목은 사실상 찾아보기 어려웠는데요. 참고로 도감사위원회는 올해 초 걷주와 관련 특정 감사를 벌여 운영이 부실했다는 결과를 내놓은 바 있습니다. 감사를 통해 체육회 내 앱 관리, 전문 인력 부재, 실적 보고서에 앱 광고 수익금 누락 및 체육회 운영비 사용 등이 드러나 직원 2명에게 주의, 1명에게는 훈계 처분하라고 통보하기도 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캄보디아 등 동남아에서 전화금융 사기를 벌이던 보이스피싱 조직원 50여 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10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와 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25살 A씨 등 53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캄보디아와 태국 등지에 콜센터를 차리고 로맨스 스캠과 검사 사칭, 가상화폐 투자 사기 등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이 현재까지 확인한 피해자는 110명으로 피해 금액은 약 94억 원입니다. 검찰은 조직원들 묘기의 가상자산 계정에 대한 동결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산시가 겨울철 대설과 한파로 인한 시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나섭니다. 서산시는 지난 11일 시청에서 서산경찰서, 서산소방서 등과 겨울철 재난상황 대비 합동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협업체계 강화와 긴급 지원체계 구축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 서산시는 한파 쉼터 420곳과 버스 승강장 온열의자 193개, 자동 염수 분사 장치 등 한파 저감 시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충남경찰청이 대학 수학능력시험 응시생들을 위해 특별 교통관리 대책을 실시합니다. 경찰은 도내 53개 시험장 반경 2km 내 주요 교차로를 중심으로 경찰관과 모범 운전자 등 290여 명을 배치해 차량 흐름을 관리합니다. 또 시험장 정무는 대중교통 외 일반 수험생 차량의 출입을 통제하고 지자체와 협조해 불법 주정차 단속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불가피한 사유로 정시 입실이 어려운 수험생이 요청 시 순찰차를 통해 시험장까지 긴급 수송 지원도 실시할 방침입니다. 수능 닭의 충남 지역은 대체로 맑겠고 큰 추위 없이 예년 이맘때의 가을 날씨가 예상됩니다. 13일 아침 기온은 대전과 세종 4도, 홍성 5도입니다. 낮에는 18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따뜻해지겠습니다. 수능 닭의 낮과 밤 기온차가 10도 정도로 클 것으로 보여 수험생은 겉옷을 챙기고 기온 변화에 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당진시가 지난 11일 도비도 난지도 탄소중립 치유특구 지정 신청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공청회에는 주민과 기업 종사자,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공청회에서 치유특구 지정의 필요성과 기대 효과, 향후 발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당진시는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적극 반영해 다음 달 중소벤처기업부에 특구 지정 신청서를 제출할 방침입니다. 치유특구는 체험과 문화, 체육과 가족 치유를 아우르는 복합 관광단지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인구가 줄면서 농촌에서는 해마다 빈집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빈집을 잘만 활용하면 지방을 떠난 청년들을 다시 불러들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나옵니다. 이세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3년 전 충남 홍성에 정착한 30대 서울 토박이 청년 창업가. 빈집이 넘치는 원도심 골목에 터를 잡을 때만 해도 걱정이 컸지만 또래 창업가들과 청년 마을을 꾸리면서 도약을 꿈꾸게 됐습니다. 23년에 5팀, 24년에 11팀, 그리고 25년에 25팀, 그리고 내년에 이제 저희가 이번 주 저번 주에 이제 막 선발이 끝났는데요. 이제 10팀이 추가로 선발이 됐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또 사람들을 모집하면 또 사람이 생기겠죠. 그럼 40팀 이상이 저희 작은 원도심 골목에 모여 있다. 농촌의 빈집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도시에서의 삶에 지친 청년들에게 매력적인 거주지나 일자리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시각입니다. 다만 효과를 보려면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빈집을 조사하는 게 지역에 있는 전문 업체들, 지역을 잘 아는 업체들이 진행해야만이 정보가 정확하고 좋은 성과물이 나온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한 세제 및 금융에 조금 도움이 필요합니다. 정부도 각 부처별로 빈집 활용 정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년 창업과 연계한 지원책은 아직 걸음마 단계입니다. 김만희 대표님처럼 새로운 영역에서 새롭게 창업하는 로컬 창업가들에 대한 정책은 아직 저희 중기부의 전체 예산 구조 속에서도 그렇게 크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라이프스타일 로컬에서 혁신을 취하는 유니콘에 빗댈 수 있는 라이콘이라고 저희가 브랜딩을 했고. 토론회를 주최한 정치권은 빈집 활용과 청년 마을 조성에 초점을 두고 입법이나 예산 지원에 나서겠다는 계획입니다. 청년이 주체가 되고 도시의 과밀한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농촌을 찾고 싶은 곳, 또 힐링할 수 있는 곳, 또는 유기적인 연대 장소로서 활용할 수 있다면 이 문제를 풀 수 있지 않을까. 지방 소멸 위기 속에 골칫거리로 전락한 농촌 빈집. 수도권 과밀에 이면에서 지방시대를 여는 열쇠로 재평가받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태안군이 농번기를 맞아 농촌 지역의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농촌형 보육 서비스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이번 사업은 돌봄 시설이 부족한 농촌 지역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태안군은 고남면에 위치한 고남 36 어린이집을 사업 대상자로 선정하고 오는 12월까지 주말 아이 돌봄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이 돌봄방은 주말에 10시간 이상 운영되고 있으며 태안군은 인건비와 교재, 급식과 간식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농업기술원이 한파로 인한 가축 피해를 막기 위해 겨울철 축사 관리를 당부했습니다. 충남도는 가축 온도 저하를 막기 위해 사료량을 늘리고 급수기 보온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개방형 축사는 찬바람 유입을 막고 밀폐형 축사는 유해가스 축적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환기를 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충남도는 열기구 배선 교체와 누전 차단기 점검 등 화재 예방 조치를 강화하고 폭설에 대비해 비상연료와 사료를 미리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홍성군이 오늘 16일 광천문화시장에서 미감도시 홍성 요리경연대회를 엽니다. 이번 대회에는 요리 10팀과 다과 10팀 등 20개 팀이 참가해 홍성 특산물을 활용한 창의적인 요리를 선보입니다. 현장에서는 시민들이 직접 시식 후 인기상 투표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수상자에게는 대상 200만 원 등 모두 62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됩니다. 홍성군은 이번 행사를 통해 홍성의 로컬 레시피를 발굴하고 지역 식문화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오늘 15일부터 이틀간 광천문화시장에서 홍성 백반 페스타가 열립니다. 올해 축제는 시장 개장 100주년을 기념해 광천 한상을 담다를 주제로 열립니다. 축제에서는 먹거리존과 체험존, 공연존 등 구역에서 지역 음식과 문화를 경험할 수 있으며 방문객이 직접 시식하고 인기 메뉴를 뽑는 시민 참여 이벤트도 진행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